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리굴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로 콤모두스와 로마의 폭군으로 불리는 칼리굴라. 폭군이긴 폭군이지만 정말 최악의 폭군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칼리굴라에 대해 최악의 폭군이란 생각을 갖게 한 이는 아마도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는 다른 역사가들과는 달리 칼리굴라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태리 영화 칼리굴라에서 칼리굴라는 섹스와 변태와 환락의 미치광이로 묘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생각나는 하나의 장면을 말씀드리면 아내를 군중 앞에 매달아 놓고 출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상업적인 영화 때문에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이 왜곡되는 사례는 흔한 일이지만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는 칼리굴라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없으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리굴라는 그냥 무능하고 생각 없는 사치스런 황제였지 지나치게 악랄하다거나 미치광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칼리굴라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칼리굴라는 정상적인 이름인 가이우스로 불렸다고 합니다. 칼리굴라는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붙여주었던 별명이지요. 어릴 때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이끌던 군대에서 칼리굴라가 유아용 군화인 갈리가를 신고 아장아장 걸었는데 그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군인들이 칼리굴라라는 별칭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을 잘 이어받아 대체적으로 정치를 잘 해나갔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위해 쓸데없는 전쟁은 피했지요. 하지만 친아들이 죽은 후 절망에 빠져 도피를 한 후 근위대장인 세야누스에게 로마의 정치를 맡기면서 로마인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야누스는 마치 자신이 황제인 양 원로원을 무시했으며 티베리우스 혈통들과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그 음모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합니다. 세야누스를 처형한 후 티베리우스는 마크로를 근위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그를 믿었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티베리우스는 당시 18세였던 자신의 손자인 게멜루스를 후계자로 정하고 싶었으나 칼리굴라는 실세였던 마크로와 손을 잡고 티베리우스가 죽자 그의 도움으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로는 곧 칼리굴라에게 토사구팽 당하지요. 아무튼 로마 시민들은 칼리굴라를 환영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떠나 세야누스라는 악명 높은 근위대장에게 정치를 맡기고 황제로서 시민들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나이 24세인 칼리굴라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이에 답이라도 하듯 칼리굴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추방당한 자는 귀국시킨다. 정무요직 선출은 원로원이 아닌 민회에서 한다. 평판이 나쁜 세금은 폐지한다. 황제를 풍자해서 쫓겨난 추방작가들을 귀국시킨다. 추방배우들도 마찬가지다. 밀고자 제도를 폐지한다. 밀고하는 사람은 사형시킨다. 그리고 로마의 제1인자인 황제는 로마에 머무른다. 였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떠나 로마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로마 시민들이 받았었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황제가 되자마자 세금을 물쓰듯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검소함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국세를 아끼고 아꼈기에 칼리굴라가 즉위할 당시 2억 7천만 세스테르티우스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티베리우스는 국세가 낭비되는 검투 경기나 전차 경기, 각종 오락 경기를 거의 금하다시피 했지요. 이에 목말라 있던 로마 시민들을 위해 칼리굴라는 세금을 팡팡 써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금이 줄줄 새든 말든 로마 시민들은 칼리굴라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는 초기에는 나름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37년 즉위한 그해 가을 그는 이름 모를 열병에 쓰려져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을 비롯한 로마 속주에서는 그의 완쾌를 바라는 의식이 행해졌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칼리굴라는 병을 떨치고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우선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어진 일이었지요. 카이사르나 옥타비아누스가 신격화된 것은
그들의 엄청난 업적 때문이었는데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칼리굴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요. 게다가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신인 유피테르, 유노, 넵툰, 마르스, 미네르바 등의 주요 신 밑에 신으로 추앙된 것이었는데 칼리굴라는 자신을 유피테르와 동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세 여동생 중에 제일 사랑했던 둘째 여동생 드루실라가 38년 초여름에 21세의 나이로 죽자 로마를 떠나 좀 방황을 하더니 로마로 돌아와 그녀를 신격화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시민들은 칼리굴라가 계속 유흥을 제공하고 건축 사업을 통해 로마의 수도를 정비하는 등 공공사업을 하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칼리굴라의 포퓰리즘 정치는 계속 통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티베리우스 황제가 비축해 놓았던 국세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지도자라면 이런 경우 세금을 아껴 쓰는 정책으로 선회하는데 칼리굴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왕실의 물품을 속주에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론 어림도 없었지요. 그러자 새로운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민사재판에 소송을 걸면 2.5%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면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소송을 취하해도 내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난방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인 땔감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매춘업 종사자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했고 막노동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 가슴엔 서서히 불만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은 상속을 할 땐 자기 자신을 상속자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상속을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규정을 가장한 도둑질이었지요. 처음에 칼리굴라에게 열광하던 시민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자신이 나쁜 세금을 신설하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급기야는 원로원을 건드렸습니다. 당신들 돈 많잖아. 국고가 비었으니 당신들도 세금을 내야지. 원로원의 귀족들을 건들다니 이것은 칼리굴라가 제 목숨을 재촉한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게다가 칼리굴라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융통성 있게 제국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다신교 국가였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성경에는 모세 10계명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나 이외의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였지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는 유대인의 종교적 특성을 인정하여 굳이 로마신을 섬기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잘 들으면 세금 받아먹고 땡이었지요. 그런데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의 조각상을 각 속주에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진저리를 쳤지요. 그때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과 다신교를 믿는 그리스인들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잦았는데 칼리굴라는 그리스 편을 들면서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칼리굴라가 게르만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리스인들은 제단을 쌓아 제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제단을 부숴버리며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리굴라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습을 한 유피테르 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노발대발 들고 일어나자 명령을 받았던 총독은 일부러 유피테르 상을 천천히 제작하게 합니다. 이에 칼리굴라는 화가 났지만 총독을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요. 칼리굴라를 죽인 사람은 바로 황제를 지키던 근위대대장 카이레아와 사비누스였습니다. 제가 계속 황제로 있다간 로마가 거덜나겠다. 서기 41년 1월 24일 팔라티노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의 7개 언덕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언덕인데 이곳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황궁이 있었기에 그를 기리는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이 축제에 참가해 연극을 보고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황비와 이제 1살이 된 공주와 함께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이곳과 칼리굴라의 황궁이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오늘이 자기 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몰랐지요. 지하도에 들어서자 카이레아는 그의 목에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근위 대장인 사비누스가 칼리굴라의 가슴을 찔렀지요.
칼리굴라의 아내도 1살박이 딸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칼리굴라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4년도채 채우지 못한 황제로서의 시간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카이레아와 사비누스는 칼리굴라의 막내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리굴라의 뒤를 잇기 위해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원로원은 곧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인정했고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는 황제를 죽인 죄로 카이레아와 사비누스를 처형합니다. 이들은 그 처형을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하지요. 칼리굴라의 시체는 화장이 되어 아무데나 묻혔다고 하네요. 따라서 칼리굴라의 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칼리굴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칼리굴라의 생애는 처음엔 광대했으나 끝은 보잘것없었다로 마무리가 되네요. 보통 기독교를 믿는 백인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를 실제보다 더 악한 폭군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유대인을 괴롭혔던 칼리굴라도 어쩜 더 악한 폭군으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될 지도자였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